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순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 모공성 홍색 비강진, 또 유건선을 동시에 앓고 계신 분의 어떤 질문과 대답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저는 매번 동영상을 녹화할 때마다 항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2, 3년 전부터 모든 질환을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치료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가 건강하지 못할 때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거지, 외부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세균의 염증을 일으켰다 이런 관점으로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은 일부분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 몸속의 세포의 이상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포도 일을 하게 되고 그 일하는 결과 열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열 에너지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그 심부 온도가 항시 37도일 때 세포는 가장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또 영위하게 되고 수행하게 되고 또 생명 현상을 발휘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심부 온도가 37도가 안 되었다라는 의미는 세포 중에서 세포 내에서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ATP의 합성과 어떤 분해에 장애가 생김으로 해서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소리는 바로 질병의 시작이 되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피부에 종기가 생기는 피부 섬유종, 그리고 이제 당뇨병, 그 다음에 성기 헤르페스를 앓고 있는 분의 어떤 증상과 또 생활 습생을 따져보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은 염증 치료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피부 섬유종, 당뇨병, 성기 헤르페스를 앓고 있죠. 안양시에 사시는 분인데 주증상은 피부의 섬유종입니다. 이렇게 종들이 이렇게 있죠. 한 1년 정도 됐는데 한 1년 전에 H대학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지금 현재도 좀 치료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또 가려움증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죠. 옛날에는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서 치료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성기의 포진, 또 당뇨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부 섬유종에 따른 또 약과 성기 헤르페스와 당뇨병 약을 드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분의 대표적인 이제 습생 및 특징은 야채와 과일 위주로 실은 대부분 아침은 이렇게 드시고 있고요. 또 계란하고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은 땀이 잘 나지 않는다, 운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평상시에 항산화제, 또 전립선 영양제, 우루사 이런 걸 드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밥을 먹는지, 또 잠을 잘 자는지, 옷을 잘 입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죠. 어떤 습생이 가장 세포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상태인지를. 그런데 이러한 밥을 굶거나 또 추운 데서 자거나 한편에서는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가공 음식을 먹거나 다양한 형태의 식사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신부온도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부온도가 내려가면은 이제 신부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검진을 받게 되고 검진을 하다 보면 당 수치가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당 수치는 왜 올라갔느냐라는 건데, 이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신부온도가 내려갈 때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당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 수치는 당연히 올라가니까 당뇨병으로 진단을 내려버리죠. 그럼 당뇨병으로 진단을 내리는 순간 인슐린이라든지 혈당 강화제 약을 쓰게 되죠. 자, 그렇게 하는 순간 혈당은 줄어들겠지만 알고 보면은 신부 온도는 더더욱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약물에 의해서. 그럼 신부 온도가 또 내려가면 당 수치는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인슐린 쓰게 되죠. 계속 무한 반복으로 당 조절약만 쓰게 되는데, 문제는 신부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게 되는 거고, 신부 온도가 못 올라가게 되면은 당 수치는 계속 올라가는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신부온도가 계속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요인들에 또 접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신부온도가 장기간 내려가면은 모공은 계속 닫혀버린다라는 거죠. 이 모공이 닫혀버리면은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열은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간다고요? 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버리죠. 그러면 특히 마찰이 많은 성기 쪽으로 열이 쏠리면 성기 주변의 피부 온도, 점막의 온도가 또 상승하게 되고, 바로 그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는 거죠. 응력이 강해진다는 소리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기에서의 염증과 포진, 숙포, 농포 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또 비뇨기과 가면 성기의 포진이다, 단순 포진이다, 아니면 성기 헤르페스다라고 또 진단을 내리게 되고, 이에 따른 또 약을 처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뇨약과 성기 관련 또 약을 처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약이 자꾸 더 추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생활의 습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약은 계속 추가가 되면 약물에 의해서 신부온도는 자꾸 더 내려가는 거죠. 자, 신부온도가 더 내려가면 또 모공은 더 닫히고 내 몸속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거든. 쏠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 이분은 지금 등 쪽으로 열이 이렇게 쏠려서 피부에 섬유종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럼 이 등 쪽으로 피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열이 쏠리는 부위로. 그러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지니까 그때 또 조직의 융기 현상, 단백질의 변성이라든지 또 유전자의 변이, 돌연 변이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돌연 변이, 유전자의 변이, 단백질의 변성은 왜 생긴다? 온도의 상승으로 생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온도의 상승은 왜 생겼죠?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려서 생겼다라는 거고요. 모공이 닫힌 것은 바로 신부온도가 낮아서 닫혔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때 피부에 섬유 조직에서의 염증이 되고, 그때 종기 종양이 될 때 피부 섬유종으로 또 진단 내리게 되고, 이 종기를 없애기 위해서 또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는 스테로이드 제제부터 또 심해지면 면역 억제제, 항암제를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약은 계속 추가가 되고, 그러면 내 몸속 온도는 계속 더 낮아지니 나의 면역력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신부온도가 떨어지는 이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은 이 면역력이 올라가줘야만 어떤 질병도 치료가 될 텐데, 질병을 치료한다고 계속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추는
어떤 약물이나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코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면역력이 계속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의 심부 온도가 더 떨어지고, 심부 온도에 저하는 나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는 면역입니다.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어떤 행위, 치료를 한답시고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어떤 물질, 약물을 내 몸 속에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증이든 포진이든 수포든 뭐 섬유종이든 간에 저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의 대원칙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몸속 온도가 끌어올려줘야 세포에서 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세포에서 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때 면역력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연히 심부온도가 올라가면 모공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열리게 된다. 열이 분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쪽으로, 뭐 등 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린다라는 이야기죠. 자, 열이 쏠렸던 곳에서 열이 안 쏠리는 순간 피부 온도는 그대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은 약해지겠죠. 그때 종기, 종양, 포진, 수포, 농포와 같은 조직의 윤기 현상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치료되잖아요. 자, 이 치료되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윤기 증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손도 대지 않는다고요. 피부의 표면에 자꾸 자극을 주는 순간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체 피부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유방암 환자들이 종종 옵니다. 근데 유방암 환자분들의 가장 큰 플레이는요, 유방에 뭔가 만져지는 것 같아서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는 순간 그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염증 유발은 피부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응력은 더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은 더 세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조직 검사하기 전에는 조그마한 메추리 알만 했는데 조직 검사한 이후에는 다 계란만 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크기가 확 커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 조직에 자극을 주는 행위,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막 강력하게 쐬는 행위, 그런 것도 저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진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병은 더 악화된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세포에 자극을 주거나 거기에 열 자극을 주거나 피부 온도를 높이는, 점막의 온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게 되면 염증은 더 악화되고 종기 종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물리 법칙이에요. 물리 법칙에 역행하는 자는 반드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흥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리 법칙에 역행하는 순간 사망이고요. 물리 법칙에 순응하는 자만이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리 법칙에, 우주의 법칙에 순응하시면서 우리는 치료해보자라는 게 저의 평소의 생각이고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세포가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포의 기능이 저하돼서는 안 됩니다. 세포는 어디까지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포가 가장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하는 온도는 심부체온 37도일 때입니다. 심부온도가 낮아져도 더 높아져도 세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섬유종, 그러면 당뇨병, 성기, 헤르페스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항산화제, 전립선 영양제, 우루사 등을 계속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약들은 항산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화가 안 되는, 산화를 더디게 하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산화가 안 되면 산화열 발생이 안 되고, 그럼 항산화제에 의해서 신부원들은 더 내려갈 수 있고요. 또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양제는 장기 유통을 하기 위해서 보존제, 또 방부제, 항산화제 쓰잖아요. 그럼 물질이 들어가는 순간 또 신부온도를 낮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루사의 부작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가려움증과 피부 발적과 두드러기가 생길 경우에 있어서는 우루사를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그러면은 피부 섬유종, 당뇨병, 성기 헤르페스를 동시에 우리는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치료하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임상을 해본 결과는 그냥 동시에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치료의 3대 원칙에 준하는 치료를 해줄 때만이 동시에 치료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끌어올려주고, 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주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내려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란 말이에요. 성기 쪽으로 열이 안 쏠리게, 등 쪽으로 열이 안 쏠리게. 그러다 보면은 열이 쏠리지 않으면 피부 온도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염증이 치료되는 거죠. 염증이 치료되었다는 소리는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 운동 식이요법, 또 한방 약물요법,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최단기간에 신부 온도를 끌어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최단기간에 우리가 신부 온도를 최적화시켜 주면서, 또 생활 운동 식이요법은 우리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피레토 3원칙에 맞는 생활 운동 식이요법을 계속 진행시킬 때 치료기간은 월등히 짧아지고요. 섬유종이나 포진이나 당뇨병이나 이 동시에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질병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 치료의 포인트가 어디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치료해야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느냐.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일 때만이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느냐, 아니면 세포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우리 환자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년 동안 꾸준히 신부 온도를 최적화해서 세포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줄 때 우리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제 유튜브는 항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바라보고 또 치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나의 몸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잠을 자야 될지 항시 매일매일 그 환경의 온도와 습도와 대기압에 다 다양합니다. 매일매일 다양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를 적응시켜서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또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고 또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